안녕하세요. 코당어 김태현의 오디오월드입니다. 요즘에 외부 촬영이 좀 많네요. 여기는 송파에 위치한 소곰이라는 데입니다. 여기서 취급하는 브랜드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요. 아주 메이저 브랜드는 아니지만 해외에서 정말 익스트림 매니아들, 초 하이엔드 기기들 많이 쓰시는 이런 분들 사이에서는 굉장히 보물 같은 그런 브랜드들이 많이 있어요. 저도 관심 있게 보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었는데 여기 오니까 눈앞에 쫙 펼쳐지네요. 오늘은 여기에서 필리움이라는 브랜드를 만났습니다. 필리움이라는 브랜드는 저도 예전부터 관심은 많이 있었는데 제대로 들어볼 기회는 없었어요. 김편님도 알고는 계셨죠? 그렇죠. 그리고 저는 그 레오니다스라고 인티 앰프가 있거든요. 네. 저 디바인 라인에서 그 인티 앰프로 한번 몇 가지 앰프 뭐 소냐도 한번 들어보고 801도 물려서 들어보고 했는데 얘네가 그 매지코랑 매칭이 되면서 각광을 받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요즘 이렇게 좀 화제의 중심에 선 데는 좀 이유가 있다. 네. 그런 느낌을 좀 많이 받았습니다. 저도 예전부터 관심은 있었는데 최근 전 세계적으로 이제 매지코랑 매칭이 많이 되고 특히 매지코의 M9 플래그십 어마무시한 저희 채널에서도 한번 리뷰를 했었죠. 그 스피커랑 뭐 미네 오디오쇼 뭐 이런 데서도 매칭돼서 시연이 되고 그러면서 더더욱 많은 분들이 좀 관심을 가지는 그런 브랜드가 된 것 같습니다. 이 브랜드가 그리스 출신이에요. 그렇죠. 그리스 하면 저는 예전에 이데온에서 나왔던 DAC가 갑자기 생각이 나네요. 그렇죠. 네. 그것도 정말 그 결벽증적으로 네. 정말 설계를 했던 엄청났던 DAC였던 것 같습니다. 오늘은 필리움의 올림푸스 프리앰프, 그 다음에 크라토스 모노 파워앰프에 대해서 리뷰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올림푸스 프리앰프가 저희 중간에 뒤쪽에 지금 설치가 돼 있어요. 이거 세 덩어리입니다. 그리고 파워앰프 크라토스 모노블럭 파워앰프는 저희 양쪽에 큼지막하게 자리 잡고 있는데요. 일단은 올림푸스 프리앰프부터 알아보죠. 중앙에 5인치 LED 디스플레이가 마련돼 있고 뒤쪽으로 가면은 또 여러 가지 입출력 단자 아주 단순하게 마련돼 있더라고요. XLR 3조, RCA 입력 2조, 그 다음에 XLR 출력 2조. 근데 이 프리앰프가 보면은 요즘에는 사실 뭐 네트워크 스트리밍 기능까지 뭐 프리앰프에 넣는다든가 굉장히 다기능의 이런 프리앰프가 많고 정통 설계로 만든 프리앰프는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많이 나오지도 않고. 근데 이거는 보니까 오랜만에 정말 타협이 없는 초 하이엔드 프리앰프 그런 기법으로 만든 그런 프리앰프네요. 딱 보니까. 그렇죠. 일단 요 세 덩이잖아요. 그러니까 밑에 지금 받쳐 있는 두 개가 전원부, 그렇죠. 그러니까 왼쪽 채널 전담, 그리고 오른쪽 채널 전담, 그리고 위에가 이제 본체 오디오부인데 이 오디오부도 안에를 완전히 똑같이 대칭 형태로 듀얼 모노로 짰어요. 그렇기 때문에 듀얼 모노로 짰기 때문에 전원부도 나눌 수가 있었던 거죠. 그렇죠. 모노로 이제 나눠서 각각의 그러니까 전원부부터 서로 간에 상호 간섭을 막겠다. 이런 좀 철저한 분리 정책이 이 프리앰프에서 딱 좀 발현이 된 건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지금 프리앰프도 그렇고 파워앰프도 그렇고 얘네가 좀 두 개 라인업으로 구성이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마스터 디바인하고 그냥 디바인이었는데 지금까지 뭐 매지코 M9 뭐 다 매칭했던 것도 디바인 시리즈였는데 네. 그것보다 더 상위 라인업으로 나왔으니까 이렇게 철저하게 분리형 앰프까지 네. 나오게 된 것 같습니다. 저는 처음 보고 프리앰프가 이게 웬만한 인티앰프나 파워앰프 사이즈여가지고 와 요즘에 이런 식으로 극단적으로 성능만을 위해서 거의 코스트 노 오브젝트라고 그러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뭐 풀 밸런스 구조에 게인은 8dB 그렇죠. 그리고 무엇보다 뭐 출력 임피던스는 10옴밖에 안 돼요 보니까. 그렇죠. 프리앰프로서는 굉장히 좋은 조건이죠 이 정도면. 그렇죠. 이 정도로 프리앰프 출력 임피던스가 낮으면은 에너지 손실 없이 이 파워앰프로 넘겨줄 수 있다는 점에서 정말 대단한 설계인 것 같습니다. 프리앰프는 전체 시스템의 지휘자 역할을 하고 요즘에는 이제 뭐 네트워크 플레이어에 있는 그냥 프리앰프 볼륨 그런 거를 사용하고 그러는데 정말 제대로 된 프리앰프를 한번 사용해 보면 절대 이제 시스템에서 뺄 수가 없습니다 정말. 그렇죠. 그 다음으로 그러면은 오늘의 뭐 하이라이트가 될 것 같은데 크라토스 모노블럭 파워앰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죠. 저희 양쪽에 있는 이 앰프인데 일단은 무게가 혼자는 못 들고요. 내가 볼 때는 두 명이 들기도 좀 힘들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154kg으로 나와 있으니까요. 세 사람은 붙어야지. 일단 요즘 유행하는 이 셋이 디자인이 뭐 비투스도 이런 식이고. 맞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약간 무광인데
정말 깔끔하고 되게 있어 보이는 디자인이 네. 지금 이 필리움에도 채택이 된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이게 출력이 8옴 기준에서 400와트 채널당, 그다음에 4옴 기준에서 정확히 2배, 800와트. 예, 그다음에 2옴으로 내려가도 똑같이 2배. 1600와트. 그리고 이제 필리움에서 밝히는 걸 보니까 0.5옴까지도 안정적인 작동을 보장한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이런 그렇죠. 거는 저는 거의 본 적이 없는 것 그렇죠. 같습니다. 이론까지 표기하는 건 봤는데 예. 그러면은 진짜 스피커가 0.5옴까지 떨어진다 그러면 그만큼 전류를 많이 필요로 한다는 얘기잖아요. 땡겨 간다는 얘기인데 네. 만약에 파워앰프의 전원부가 허약하면 예. 그냥 꺼져버리죠. 네. 꺼지면 다행인데 타버리거나 그래갖고 보통 이제 4옴, 2옴만 내려가도 위험하다고 그러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뭐 모노브리지 같은 경우는 4옴 스피커에는 연결하지 마시오. 그렇죠. 이런 것도 이제 임피던스가 떨어지니까. 매뉴얼에 써 있죠. 어떤 그렇죠. 것도. 네. 그런데 지금 얘는 0.5옴까지 스테이블하게 네. 그렇게 표기가 돼 있던데 참 2옴에 1600와트가 과연 필요할까 싶을 정도로 네. 정말 엄청난 설계인 것 같습니다. 내가 볼 때는 매지코에서 그 앰프를 굉장히 여러 가지를 테스트하고 많이 한다고 그래요. 근데 필리움을 선택해서 오디오 쇼, 전 세계 오디오 파일들이 정말 많이 모이는 오디오 쇼까지 가져가서 시연을 할 정도면 성능은 정말 누구한테도 지지 않는다. 예, 그런 거를 방지하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게인 자체가 31dB. 그렇죠. 예, 그리고 이것도 출력 임피던스가 어마어마하게 낮아요. 0.1옴 미만으로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댐핑 팩터가 높아진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대구경 우포까지도 그냥 잘 브레이크를 시킬 수 있다는 또 그런 뜻이 되겠죠. 네. 근데 이런 좀 어마무시한 이런 스펙이 나올 수 있었던 이유는 정말 타협이 없는 그런 설계에 있다고 봅니다. 기본적으로 뭐 쿼드 모노 구조라고 그러죠. 뒤에 보면은 일단은 전원 입력 단자가 이게 한 채널에 이제 한 대씩 파워앰프가 있는 것 같은데 이 파워앰프 한 대당 전원 인렛이 2개씩 들어가요.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15A짜리가 하나 있고 20A짜리가 또 하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높은 암페어짜리는 그러니까 오디오 신호, 그러니까 아날로그 신호 증폭할 때 쓰고 좀 낮은 전원은 이 안에 이제 어떤 컨트롤부라든지 예. 디지털 쪽을 이제 커버하는 결국 이것도 아까 프리앰프 좌우 전원부를 나눈 것처럼 그렇죠. 아날로그와 디지털 신호 간의 간섭을 막겠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안에 이 한 채널당 토로이달 트랜스가 2개가 들어가 있어요. 네. 1.5kW짜리 그러니까 그렇죠. 대형 토로이달 트랜스가 2개 있는 것도 각각에 들어온 전원을 트랜스를 먼저 통과시키는 거죠. 그리고 나서 48만 마이크로페롯의 그 파워 커패시터가 왕창 그렇죠. 들어가 있는 그런 설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정전 용량도 정말 어마무시하네요. 예. 간만에 48만 4만 8천도 아니고 예. 그러니까 이런 정전 용량이 있기 때문에 0.5옴까지 스피커가 떨어져도 그렇죠. 이제 그러니까 무난하게 쾌활하게 콸콸 이제 네. 보낼 수가 있는 거죠. 거기다 이제 출력 트랜지스터도 36개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어가 있네요. 36개니까 얘가 이제 클래스 AB 푸시풀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쪽 방열판에 18개. 예. 그리고 저쪽에 18개. 예. 그래서 각각을 이제 모노로 봤을 때 쿼드 모노라는 얘기가 그렇게 그렇죠. 나온 거죠. 그래서 이제 모노만 해도 어떻게 보면 오디오 파일들의 로망인데 예. 사실 거기서 더 나가면 이제 쿼드 모노가 돼야지 진정한 푸시풀이 완성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얘네를 딱 세 글자로 요약을 하면 그냥 결벽증인 것 같습니다. 이 프리앰프도 그렇고 네. 이제 모노 파워앰프도 그렇고요. 그리고 이제 뒷면에 보면은 스피커 그러니까 출력단이 있는데 바이 와이어링 모두 지원합니다. 오늘 세팅도 바이 와이어링 케이블로 세팅을 했고요. 그리고 요즘에 정말 더운데 뜨거운 앰프 정말 요즘에 저도 이제 지공원 앰프는 요즘에 못 쓰고 있는데 이 제품 클래스 AB인데 양쪽에 방열 그런 구조가 굉장히 잘 돼 있어서 그런지 몇 시간을 켜놔도 별로 열은 안 나요. 열을 느낄 수가 없어서 요즘 같은 더운 날씨에도 전혀 문제없이 구동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필리움 올림푸스 프리앰프 그 다음에 크라토스 모노 파워앰프에 대해서 전반적인 뭐 스펙이나 설계는 이렇게 알아보고요. 실제 성능이 어떤지 한번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정말 그 타협이 없이 그냥 끝까지 밀어붙이는 이런 프리파워 앰프들은 요즘에 전 세계적으로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들어볼 기회는 더더욱 많지는 않은데 오늘 상당히 좀 기대가 되는데요. 테스트하고 녹음한 시스템에 대해서 알려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앞단에 이제 소스 기기는 디지털 소스 기기는 룬 서버와 그다음에 네트워크 플레이어 겸 DAC 별도로 사용을 했어요. 그다음에 룬 서버는 엔티포드이즈의 올라드라
요거를 사용을 했고요. 그 다음에 그 DAC 같은 경우는 로크나의 웨이브 드림 레퍼런스 시그니처 요거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프리 파워 앰프는 오늘 준비한 필리움이고요. 필리움을 이렇게 사용했고요. 라이도는 이거 되게 오랜만에 보는 브랜드죠. 그렇죠. 예. 이게 빈자, 좀 가난한 자의 라이도라고 해서 예전에 스캔소닉이 있었잖아요. 김 PD님이 하나 쓰고 예, 계시잖아요. 지금도 쓰고 있는데 예. 그 빈자의 라이도 그 정도로 비싸고 정말 하이엔드 소리를 들려주는 대표적인 스피커였죠. 그래갖고 네. 저도 이제 간만에 라이도를 다시 보는데 일단 이 디자인부터가 라이도스럽게 좀 잘 나온 것 같습니다. 옆에서 보고 있으니까 멋있네요. 이렇게 쫙 휘어져 있어요. 이렇게 예. 조명 패널이. 예, 그리고 저는 좀 저쪽에 있는데 그 올라드라. 그러니까 요즘 요쪽 이제 룬 서버, 그러니까 룬 코어하고 저게 스트리머 같이 동작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갖고 네네. 요즘 저게 계속 눈에 밟혀요. 그리고 네. 전에도 한번 A/B 테스트를 해보니까 웬만한 룬 코어는 그냥 게임이 안 되는 그런 거고. 근데 너무 비싸요. 그래갖고 좀 현실적으로 제가 이제 할 수 있는 거는 그 밑에 뭐 K50이라든지 이런 게 지금 눈이 이제 가 있는데 네. 아까 이제 그 좀 이따 이제 말씀드리겠지만은 저 올라드라 역할도 요번 이 퍼포먼스에 큰 역할을 해준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과연 어떤 소리를 들려줄지 저희가 세 곡 녹음했는데요. 한번 이어서 들어보시죠. Just before our love got lost, you see, I am as constant as it once started. Constantly in the darkness, where's it at? If you want me, I'll be in the bar. On the back of a cartoon coaster, in the blue tea screen light, I drew a map of Canada. Some people say a man is made out of mud. A poor man's made out of muscle and blood. A muscle and blood and a skin and bones. You got a mind that's weak and a back that's strong. You load of 16 tons, and what do you get? Another day older and deeper in debt. Saying, Peter, don't you call me, cause I can't go. I owe my soul to the company store. Say, Peter, don't you call me, cause I can't go. say, Peter, don't you call me, to the company store. Don't you call me, cause I can't go. I owe my soul to the company store. Come on. Sun didn't shine. I picked up my shovel and I walked to the mine. I loaded 16 tons of number 9 coal and the straw ball said, well, bless my soul. You load 16 tons and what do you get? Another day older and deeper in debt. Say, Peter, don't you call me, cause I can't go. I owe my soul to the company store. Yeah, I was born one morning in the drizzling rain. Fighting in trouble have been my middle name. I was raised in the canebrake by an old...
네, 세 곡 이어서 들어보셨는데요. 저는 일단은 이 필리움 이 프리파워 앰프의 스펙이나 이런 거 설계 보면서 정말 타협이 없이 이렇게 설계해서 과연 어떤 스펙을 얻을 수 있었을까. 그래서 스펙을 좀 이렇게 봤는데 S&B가 굉장히 눈에 띄더라고요. S&B가 굉장히 높아요. 프리도 그렇고 파워 앰프도 그렇고. 근데 실제 들어보니까 음질에서도 그런 게 좀 나타나요. 좀 적막하다. 적막한 배경 위에서 칠흑 같은 배경이라고 그러죠. 그 위에 다이애나 크롤 첫 번째 곡 보컬과 이 피아노, 관중들의 그런 함성 뭐 이런 목소리 좀 들리잖아요. 그런 것까지 이제 배경이 정말 깨끗한 가운데 울려 퍼지는 그런 굉장히 섬세한 디테일들 그런 것들이 약간 좀 오싹한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조금. 그러니까 이 배경의 정숙감 이거는 뭐 칠흑이라는 표현이 조금 이제 부족할 정도로 그러니까 저는 인터스텔라 그 무중력 이미지가 떠올랐어요. 아, 갑자기 그냥 전혀 어떤 소리 자체가 없는 거잖아요. 예. 그 공기가 없으니까 거기서 오는 약간 소름 돋는 그 적막가에서 이 다이애나 크롤 목소리가 이렇게 생생하게 깨끗하게 들린 적이 있었나? 예.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필리움 역할도 크지만은 네. 저 이제 앞단 이 윗물 역할을 해준 그 울라드라 역할도 상당히 크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 그리고 저는 이게 이번에 들으면서 굉장히 필리움의 사운드에 대해서 좀 더 어느 정도 좀 더 알게 됐는데 필리움이 그리스 브랜드잖아요. 생긴 거에서 풍기는 좀 이미지 같은 것도 있고 그래가지고 굉장히 뭐 따뜻하고 뭐 여유롭고 약간 그런 이미지를 좀 상상을 했었거든요. 근데 실제 들어보니까 중간중간 이렇게 섬뜩섬뜩할 정도로 S&B도 굉장히 좋고 정말 목소리 약간 송연한 그렇게 뭐 따뜻하고 감성적으로만 이렇게 막 호소하는 그런 게 아니라 정말 공학적으로 정말 면밀히 검토하고 정말 조정한 그런 소리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주 뭐 이렇게 딱딱하고 그러진 않아요. 그러니까 두 번째 곡 이런 것도 들어보면은 남성 보컬 이런 것도 굉장히 진하게 나오고 그 저역 쪽도 은근히 쫙 밀어주는 그렇죠. 이런 부분도 상당히 전 되게 좋게 들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소리결은 간만에 좀 느낀 것 같아요. 완전 그냥 천방지축으로 뜨겁지도 않고 아, 예. 그렇다고 뭐 이제 잘못 만든 클래스 D 앰프처럼 차갑거나 냉랭하지도 않고 아, 네. 정말 뉴트럴하게 온도감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 그러니까 아, 예. 달리 표현을 하면 착색이나 자기 그런 게 주장이 없어요. 전혀 없이 그냥 음악 신호를 이 라이더 스피커를 통해서 그냥 술술 그렇기 때문에 더 술술 나온다는 느낌이 들었던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대출력이 꼭 항상 선 오른 거는 아니지만은 아, 네. 이렇게 안정적으로 여러 장르의 곡을 정말 기분 좋게 들을 수 있으려면 제 기준으로 보면은 한 250에서 300와트 이상은 돼야지 그런 대출력이 확보가 돼야지 작은 볼륨 낮은 저음도 기분 좋게 들을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정말 어떻게 보면 중립적인 그런 사운드잖아요. 악기들의 그 밸런스가 어느 쪽으로 많이 치우친다든가 특정 악기 소리만 굉장히 좋고 뭐 다른 악기들은 좀 별로고 막 이런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모든 악기들을 그 악기 고유의 그냥 하모닉스 표현이 굉장히 정확하게 이루어진다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고 출력도 좋고 그렇지만 전반적인 다이내믹 레인지가 굉장히 넓은 것 같아요. 그렇죠. 세 번째 곡 막 교향곡 이런 거 들어보면은 그런 느낌이 확 와닿더라고요. 그렇죠. 그거는 지금 이제 그 얘가 바이 와이어링을 지원을 하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지금 그 효과도 좀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바이 앰핑을 했을 때 느끼는 그 윗대역과 아랫대역이 확 벌어지고 겹치는 거 없이 정말 그 촘촘하게 딱 나눠지는 그 기분 좋음이 예. 지금 이 바이 와이어링에서도 느껴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이 모노 파워 앰프가 바이 와이어링을 지원을 하는 것도 진짜 숨은 공신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해서 필리움의 프리파워 앰프, 레퍼런스급 프리파워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단점이라고 하면은 너무 무겁다. 그리고 비싸다. 그거밖에 생각이 안 나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제 퍼포먼스로만 평가를 하면은 예. 정말 올해 들었던 그 하이엔드 프리파워 중에서는 손에 꼽을만 하고요. 네. 그리고 이 뭐라 그럴까? 얘 프리앰프가 이제 8데시벨 게인이고 얘가 그렇죠. 31데시벨 게인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얼추 한 39, 40이 되는데 이러면은 보통 이제 이상적인 인테프 게인이 나오는 거니까 역시 같은 동일 브랜드 프리파워 매칭이 이게 결국은 정답 아닌가. 만약에 여기서 이제 좀 변화를 준다고 했을 때 잘못 매칭을 하면은 임피던스와 게인 매칭이 깨져버리니까. 그렇죠. 그리고 아까 이제 제가 이제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얘는 XLR 그러니까 P-링크라고 그래갖고 XLR로 나왔잖아요. 예. 그럴 경우 얘 입력 임피던스가 60kΩ이고 예. 그리고 얘는 아까 그 프리앰프 출력이 10ohm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낮은 출력 임피던스의 프리앰프와 높은 입력 임피던스의 파워앰프를 매칭했을 때 가장 큰 이득은 에너지 손실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같은 브랜드의 프리파워 매칭은
결국 답정너가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됐습니다. 네, 저희도 상당히 궁금했던 브랜드의 프리파워 제품이었는데요. 전 세계 오디오 파일들이 최근 몇 년간 가장 궁금해하는 브랜드이기도 하고 매직코나 하이엔드 스피커와 상당히 많이 매칭되는 그러니까 떠오르는 스타 같은 그런 브랜드였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또 재밌는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코난과 김편의 오디오 월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